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볼 부분은 수입입니다. 수입.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를 우선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은 보시면 키워드가 수입이란 단어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수입이란 단어만 보이면 되거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문제는요. 1번과 3번 되겠습니다. 1번 풀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3번 풀 겁니다. 3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좀 줄여서 한눈에 보이게 할게요. 자,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다. 일단 이 키워드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김해 세관으로부터, 이건 거래처 이름입니다. 거래처 이름. 수입 또 나왔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선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띄우고 메인 매출전표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매출전표가 나왔고요. 1번 문제 날짜는 9월 16일이네요. 9월 16일. 자, 오른쪽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몇 번이냐? 55번이죠. 55번 하시고, 자, 원재료를 수입했다라고 했고, 아까 전에 품목을 또 보시면 여기 전자제품 원재료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그림이 나오면 적혀 있는 그대로 적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전자부품 원재료. 전자부품 원재료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공급가액도 책에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공급가액 2200만원 보이시죠? 세액이 220만원이고요. 자, 그대로 넣겠습니다. 2200 그리고 세액은 220 이렇게 됐고요. 아마 이 문제에서는 김해 세관이 없죠? 없을 겁니다. 이게 또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 문제라서 우리가 신규로 일단 등록을 하고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때는 그 김해 세관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러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처 등록할 것 3010번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3010 이렇게 하고 그냥 이름만 등록할게요. 김해세관 이렇게 이름만 등록하고 동시로 이 정도로만 하고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해세관, 네, 아까 등록했던 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시험 때는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전자이냐 아니냐는 여기 보시면 전자수입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 1번 하시고요. 분계 들어가겠습니다. 분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부가세 대급금 밑에 관련된 그 뭐 자산 자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 수입은요, 특징인데 안 나와요. 그냥 세금에 대한 분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수입해온 그 세금에 대한 분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이 메인 매출전표라는 거의 목적 자체가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가가치 세금에 대한 것만 분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크게 생각하실 건 또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 현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 문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십시오. 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수입이라는 말 나왔죠. 원재료와 관련하여 원재료, 김해세관, 거래처 이름, 부가가치세 210만원, 공급가액은 2100이다. 요걸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 수입 계산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라 되어 있죠. 자, 우선 키워드가 일단 수입이라고 나왔으니까 수입이라 하시고,
입력하실 때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이시는 공급가액을 꼭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7월 25일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7월 25일 했고요. 수입은 55번. 여기서는 이제 품목 그냥 원재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급가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공급가액 2100이라고 넣으셔야 이렇게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제 김해세관 아까 등록해놨으니까 이제 잘 돼있죠. 그리고 전자라는 말이 있었고 분계갑니다. 차변 그대로 하시고 대변 마찬가지로 얘도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이런 식으로 현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옆에 보면 제가 기출문제를 다 체크해놨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3번 문제 같은 게 70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처럼 그 세금 계산서 그림을 보여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카과를 보십시오. 카드 과세고 요거는 이제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카드로 결제하였다. 뭐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미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자, 주유를 하고 16만 5천원을 하나카드로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네요.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0월 25일이네요. 10월 25일. 그 다음 카드 과세는 57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유 샀다고 했죠. 그러면 경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요거 보세요. 세금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금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은 그냥 공급 대가 그러니까 합쳐진 금액을 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원 다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가액을 내가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 이외의 영수증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를 넣으면 이렇게 알아서 구분을 해주더라. 자, 거래처는 미래주유소. 자, 신용카드사 넣어야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라 되어있죠. 하나카드. 그 다음에 혼합. 일단 뭐 혼합으로 다 연습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익숙해지신 분들만 분계 부분을 혼합 말고 딴 걸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고. 자, 기름을 넣었으니까 차량 유지비죠. 여러분, 기름, 그러니까 뭐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갑니다. 근데 공장에서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러면 500번대 차량 유지비 하시고, 카드 긁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상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걸 사면서 카드 긁었으면 외상 매입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드는 자 여기 미래주유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카드 값은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카드라고 꼭 바꿔주세요. 자, 밑에 빨간 색깔 됐죠?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인 구로서점으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영업부서 800번대 사용할 문구류를 구입을 하고 구매 대금 92,000원은 부가세 포함이래요. 카드로,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자, 문구류는 비용 계정으로, 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봅시다. 10월 26일. 그 다음에 카드니까 일단 카과로 하겠습니다. 카과. 그리고 문구류. 그러면 문구류 넣고요. 금액은 92,000원 다 넣어볼게요. 공급대가니까. 그러면 쪼개지죠. 보이시죠? 이렇게 쪼개집니다. 거래처는 구로서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분기 혼합으로 갑니다. 차변. 자, 차변은 어떤 계정으로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정으로는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비용 계정이니까. 그리고 영업부서죠. 그러면 소모품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가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 이렇게 요까지 일단 다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요 소모품비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무용품비라는 계정이 지금 계속 또 언급이 됩니다. 두 개 다 답이 되거든요. 소모품비도 되는데 사무용품비 요 계정도 이제 동시정답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편하신 대로 기억하세요. 사무용품이니까 사무용품비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예전부터 했던 뭐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 다 소모품비로 처리했었거든요. 실무에서는 요거 그냥 둘 중에서 편한 대로 씁니다.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둘 다 상관없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볼까요? 자, 한국전자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2대를 550만원에 사다. 뭐 2대 550만원 부가세 포함. 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자, 신용카드 뭐 조건 충족한다 돼 있네요.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6일이고요 11월 26일. 그 다음에 카드 과세 57번. 자, 그 다음 품목은 업무용 노트북 혹은 그냥 노트북이라 하셔도 돼요. 수량은 2대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단가는 안 나왔죠. 대신에 공급가액에다가 550만원이라고 넣겠습니다. 이거는 또 신용카드니까 세금 계산서 아니라서 공급 대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알아서 다 쪼개져요. 다 이렇게 계산해주죠.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전자. 자, 한국전자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하시고요. 분계 들어갑니다. 차변. 자, 계정 과목이 아까 전에 비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품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카드로 끌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 회사라고 꼭 바꿔주십시오. 국민카드였죠. 오케이, 요까지도 뭐 우리 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카드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요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 볼게요. 우선 하나씩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제조부 직원들의 500번대 단합을 위해서 금산에서, 이거 식당 이름인가봐요. 여기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가 들었고, 뭐 계정 과목으로는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55만원은 하나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음식점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나카드는 결제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다. 우선 요거는 아마 아까 카드 회사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문제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카드를 일단 뭐 국민카드로 좀 바꿔주십시오. 국민카드, 이것도 이제 국민카드로 좀 바꿔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카드로 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특징 보십시오. 체크카드라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체크카드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체크카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뭡니까, 여러분? 신용카드랑 다르잖아요. 신용카드는 다음 달 정해놓은 날짜에 카드 회사에서 돈을 빼가는 시스템이라면, 체크카드는 끌자마자 바로 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바로 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라는 표현이 써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실제 56회 때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는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넣겠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일단 뭐 카드 과세 맞습니다. 카과 57 카과하시고요. 품목은 회식비라고 하겠습니다. 회식비. 자, 회식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됐고요. 공급가격 보시면 55만원이네요.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밥 먹은 데는 금산 되겠고요. 금산 되겠고. 자, 신용카드사는 아까 우리 두 개밖에 없어서 국민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계 들어갑니다. 우선 차변은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게 해준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가고, 제조부 직원이니까요 500번대로 합니다. 500번대. 그 다음에 카드 끌고 쓰니까 뭐 미지급금이냐 할 수도 있는데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돈이 바로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문제에서도 보통예금에서 바로 빠져나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죠. 됐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카면을 볼까요? 자, 카면 이거는 이제 안 나온다 라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전산세무 2급에나 나온다 라고 했었던 건데 1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카면의 뜻은 카드 면세의 줄임말입니다. 카드 면세. 자, 이건 일단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한다는 똑같아요. 근데 그 물건이 면세 물건인 거예요. 됐나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우주로부터 한우 갈비 세트를 보세요. 면세로 구입을 하고, 면세를 산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카면에다가 우선 넣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날짜는 6월 12일이고요 12일. 카면이 58번이네요 58번. 그 다음에 내가 산 거 뭐라고요? 한우갈비 세트라 했어요. 한우갈비 세트. 자, 됐죠? 금액을 보겠습니다. 800만원이네요 800만원. 자, 면세라서 부가세가 아예 안 붙죠. 오케이. 일단 그거. 그 다음에 거래처 우주 되겠죠. 우주로부터 샀으니까. 그 다음에 카드로 샀는데 BC카드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지금 BC카드 없잖아요. 요 문제는 하나카드로 좀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카드로 고치겠습니다. 문제 답을요. 자, 차변하겠습니다. 목적은 접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로 하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뭐 카드 끌고 쓰니까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카드 회사 바꾸겠습니다. 아까 하나카드로 하기로 했죠. 하나카드로 이렇게 등록해 주십시오. 자, 요거 이제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접대는 불공이잖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불공 사유는 맞는데 그 말의 뜻은 그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 사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불공 사유죠. 불공 사유. 영수증 자체가 일단 달랐고, 두 번째 의미가 없는 게 면세 물건이다 보니까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제하냐 마냐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지만 포인트는 이렇게 면세로 구입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거고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어렵게 나오면 요 면세로 구입했다라는 말 자체를 안 주고 그냥 물건을 보고 내가 네 판단해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그거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면세, 카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다 틀려. 똑같이 다 틀릴 거니까 내만 틀리는 거 아니고 다 틀릴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안 떨어져요. 나머지 문제 잘 맞추면 돼요.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요거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넘기세요.
내가 아는 거를 다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합니다. 남들 다 맞추는 걸 맞춰야 되고 틀리는 거 그냥 다시 틀리세요. 그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뭐 크게 막 난이도가 있고 없고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합시다. 자, 카면 했고요. 이제 현과 하겠습니다. 현과는 1번, 2번,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과는 현금과세. 그러니까 현금과세고 키워드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현금 거래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당사는 판매 부문에서 이거 나오면 800번 되겠지 뭐. 사용하기 위하여 우주에서 복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임차. 자, 10월분 사용료로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계정 과목은 임차료를 쓴다. 이건 월세뿐만 아니라 내가 빌려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 임차료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볼까요? 자, 현과 갑니다. 날짜는 10월 20일. 자, 그리고 자, 하나씩 해야 되겠지. 현과가 61번.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 혹은 뭐 그냥 뭐랄까 그냥 임차료 하셔도 돼요. 임차료 하시고 공급가액 보시면 33만원 보이시죠? 지금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금액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우주 하시고요. 네, 뭐야, 다시 우주 넘어가는 거 맞지? 자동으로 넘어가겠네. 자, 분계 갈게요. 분계는 일단 혼합으로 할게요. 차변, 임차료. 아까 영업부서를 했죠. 판매부서를 했죠. 800번대. 대변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이겠지 뭐. 됐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보시고 이제 하나 해볼게요. 요 분계 부분 보이시죠? 요 보면 밑에, 여기 밑에를 좀 잘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 분계 유형 0번 없음, 1번 현금, 우리가 방금 3번 혼합 넣었잖아요. 1번 현금 넣어볼게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출금으로 다 바뀌었죠? 차변 계정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혼합으로 그냥 하세요. 모든 문제는 혼합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 수업 시간에는 그냥 혼합으로 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고 본사죠. 본사 800번대 청소업체 클린세상 그 다음에 청소비를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 키워드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뭐 입력은 다 이제 편할 겁니다. 메인 매출전표는요 사실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0월 뭐야 2번 문제 하고 있죠 지금. 네. 11월 28일 유형은 현과 61번 품목은 자 품목은 청소비 공급가액은 110만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 그 다음에 클린 세상 클린 네, 이렇게 클린 세상 분계 갑니다. 차변 건물 아까 뭐였나 계정 과목이 건물 관리비 여기 있네. 대변은요 현금이겠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금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줄 수도 있겠지. 이해가세요?
현금을 보낸다라는 개념이 내가 꼭 현금을 이렇게 손으로 쥐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이체하는 것도 현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세무 2급에서는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른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금에서 돈을 뺏어 줬다. 혹은 당좌 예금도 되겠지. 왜냐면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래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합시다. 자, 4번 갑니다. 자, 거래처 금산으로부터 생산부서에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샀네. 뭐 원재료로 하든가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 됐죠? 이것도 뭐 간단하죠. 11월 25일이고 현과 원재료 자 원재료고 문제를 계속 봐야 되겠다. 내가 안 보여서 지금 우리 4번 하고 있죠. 금액 얼마였노? 2,750만원. 됐고요. 거래처 금산 붕괴 원재료 차변 대변은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뒤에 또 있나? 아따, 뭐 맞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두 문제만 더 하고 메인 매실전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 6번 6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5번, 6번 요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호반 상사에서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을 하고 원재료 샀고요. 현금으로 샀고요. 현금 영수증 키워드도 나왔죠. 밑에 보면 금액 66,000원 요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날짜 9월 20일 현과 갑니다. 품목 방금 본 게 계속 까먹어. 미치겠습니다. 저도 방금 본 걸 까먹었어. 원재료 샀다. 원재료 이게 어디 하고 있는지 제가 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66,000 저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몇 살로 보이십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거래처 호반 붕괴 갑니다. 뭐 차변 원재료 맞겠죠. 원재료 샀다 했으니까. 그리고 현금 이렇게 붕괴지 간단하죠. 뭐 간단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마지막 6번입니다. 아, 드디어 메인 매출 존표가 끝났네요. 나머지는 뭐 풀어보세요. 영업부에서 800번대. 참고로 밑에 거 안 풀 거지만 요거는 이제 생산 보니까 500번대입니다. 보여서 그냥 적을게요. 보여서 적은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995cc. 이게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995cc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카드 명세서, 현금 영수증.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증빙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공사유에 만약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끊어와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선 995cc, 1000cc 미만이죠. 그러면은 뭐 가능한 겁니다. 1000cc 미만이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은요, 입력하실 때 꼭 33,000원으로 입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자, 이제 메인 매출전표 끝납니다. 현금과세 61번 하시고, 품목은 지금 뭐 주유비네요. 주유비라고 적고,
자, 금액은 33,000원이니까 이렇게 공급 대가를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쪼개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알스 주유소. 자, 본게 들어갑니다. 차변. 우선 차량 유지비 아까 800번대라고 적었잖아요. 800번대 하시고 대변입니다. 대변은 현금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자, 올라가라.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네, 내용이 좀 많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156페이지고요. 이제 키워드를 한번 하나 보십시오. 우선 푸는 법은 일단 파느냐, 매출이냐, 여기 매출, 혹은 사느냐, 매입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고, 두 번째 판다라고 하면 이제 영수증을 잘 찾아라는 거예요. 뭘 사고 팔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를 빨리 풀는 방법은 영수증 이름입니다. 자, 팝니다. 나는 판매한다, 매출한다. 세금계산서를 줬다 하면 과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영세율이나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세 됐죠? 그 다음에 면세는 뭐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면세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과세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 13번은 나온 적이 없지만 만약에 굳이 역시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본 문제에 하나여 당사는 면세사업자로 뭐 한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 그래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FAT 1급에서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본 적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건별은 뭐냐면요. 건별은 우리가 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게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이라 했잖아요. 그 이외의 영수증은 다 건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굳이 키워드들을 찾아보면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은 직수출, 그 다음 뭐 카드 목이 안 좋네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영수증 현과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비슷하고요. 면세 같은 경우는 계산서 되겠고, 불공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댔어요. 여기 보이는 사유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두 가지가 되면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선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불공이냐 아니냐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수입은 뭐 쉬웠죠. 수입이란 단어. 그 다음에 카면 요것도 이제 뭐 면세 카드로 결제하다. 면세 물건을 샀는데 카드로 끌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그렇고, 뭐 이제 현면도 이제 나오겠죠. 카면이 나왔으면 현면도 나오겠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잘 체크하시고, 특히 이 현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거래했다고 해서 현관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지만 현과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